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정치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무관한 곳은 둥글게,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여서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또 차별을 없애고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부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이 될 수는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질문을 그냥 그대로 온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난번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 방향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당시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김만배 씨 인터뷰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선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정치적 의미를 지금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잘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의 의도가 국가 분열이라든가 또는 국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 위한 가짜 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차원에서 이런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의 근절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흐지부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보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홍범도 장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있어서 독립추사로서의 활동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1927년 소련에서 공산당에 입당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왜 육사 교정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사는 장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6.25 당시에 육사 생도들의 무공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보시는 저 전적비가 육사 생도들의 6.25 참전 기념비입니다. 이게 제 지역구인 포천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위치는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참전했던 부대의 명은 생도대대였습니다. 그리고 참전 인원은 육사 생도 1기 312명, 생도 2기 330명이
이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적군은 북한군 3, 4단 구연대로 확인이 됐고요. 격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입니다. 여기에 배치돼 가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향해서 정말 소총으로 무장된 아주 간편한 그런 무장 상태에서도 대단히 격전을 펼치고 그들에게 저항했던 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선의 후퇴에 따라 가지고 이 육사 생도부대는 태릉 불암산과 육군사관학교가 걸쳐지는 방어진지를 점령해서 거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가 아군 사망이 우리 생도들이 1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3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1943년에 별세를 했고 1927년에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그로부터 2년 뒤고 이제 김일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일성이 처음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5년 10월경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생도들의 입장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인정하고 독립군으로서 또 항일 투쟁한 것은 100번 1000번 인정을 해줘야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입장에서 김일성이 그때 불법 남침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1950년 6월 25일은 다 기억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전했던 육사 1기생이 1950년 6월 1일 날 입교를 해가지고 25일 만에 이 전투를 겪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김일성에 의해서 남침이 시작이 됐고 또 우리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도들이 이만큼의 손실을 받았고 육군사관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옛날 독립투사에 대해 인정은 된다고 하지만 1927년에 공산당을 입당해서 이 김일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소련으로부터 후광을 얻어가지고 우리 북한에 들어가지고 모든 부분을 정착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그 안에 존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라고 하는 거하고 다름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겨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북한과 주적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홍범도라는 이름을 쓰는 잠수함을 가지고 적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홍범도 장군님의 그 광복 내지는 우리 독립에 대한 기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육사의 정체성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계시는 것이 합리적인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서 육사가 그런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완전 철거하자는 그런 뜻은 저도 아닙니다. 다만 육군사관학교에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제3의 장소로 적당히 거기에 그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그런 공적에 맞는 곳에 존치를 한다면 100번 1000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깊이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 오염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왜 한일 관계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속 다뤄져야 되는데 돼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태평양을 낀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왜 한일 관계로 자꾸 압축이 되는지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도 관련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 나라들은 IAEA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그런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방류된다면 우리 인체나 해양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과학적으로 처리된다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는 그거는 빼시고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8월 16일 해외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면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국의 해가 있다면은 그렇게 못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투명한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것을 만약에 반일 감정을 부추려 가지고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반일의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100만 명 우리 어업인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선동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포조장입니다. 옛날에 광우병 사태가 그랬듯이 민주당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국내 수산업을 망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로서는 우선 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계속 국제사회와 같이 또 IAEA와 같이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2중 3중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전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시작을 하셨고 그런 제도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설계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그 경기 북도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현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치는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남북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기 북부는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항상 그 경기 북도가 전체적인 그 수도권에 대한 개발 제한 같은 이런 과도한 규제 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님, 혹시 어떤 규제들이 경기 북부에 적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우선 그 군사 지역으로서의 제한도 많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제한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물 관계 이런 것들과 연관된 제도도 있고 정말 제도란 제도는 아마 우리 경기 북도에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 제한 구역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균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님, 그 금년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200만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361만 명입니다. 이 정도 이제 우리 전체 인구의 26% 또 그러니까 경기도의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주 대단히 비대한 그런 광역자치단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또 우리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광역 행정 장애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미 경기 그 북부 쪽,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 이북 쪽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 교통, 경찰, 소방, 검찰, 법원까지 모든 게 분리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존치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남북부가 사실상 이 분도가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하면 남부 북부의 재정 격차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재정 자립도만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남부가 40%, 북부는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의 분도가 이루어져 있고 도민들은 그렇게 분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항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9월 1일 날 차세대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을 보게 되면은 미래의 전쟁 양상이 이 드론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과 그 다음에 우리 그 UAM 소위 말하면 도심 항공 쪽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포천 쪽에 현재 육군단 사령부에 대한 부지 반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을 앞으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해줄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토부가 UAM 도심 항공교통 민관 합동 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협의체를 통해서 경기 북부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 경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경기도 북부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앞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북부 쪽으로 연결을 좀 하신다면은 훨씬 더 자립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다 좀 부합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그 UAM 규모라든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다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경제와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의 계획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힘든 환경에서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농성과 같은 구시대적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선동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박수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